정말 정확하게 방법만 알고 그 길을 가면 5년 내에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입니다. 오늘은 2030이 정말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대, 30대가 건물주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떻게요? 이거는 일종의 방향성과 방법의 문제를 알면 2030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이라고 하면 우선 부자가 되겠다, 건물주가 되겠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꾸준히 나오는 월세로 나는 내 자산을 불려서 부자가 되겠다. 이 흐름이 먼저 명확하게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 그리고 절대로 내 돈을 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다른 영상 중에 뭐 전세를 살지 말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네, 이거는 근데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부동산의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램군이라든지 아니면 부익남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싱글파이어 출연하신 용주수님이라든지 다 비슷한 원리예요. 내가 내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거를 절대로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든 내 자산 구조에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조금 제가 일례로 한 얘기를 드리면 제가 20대 여성분을 컨설팅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그 여성분이 고졸 출신에 그렇게 연봉도 높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소액의 금액을 모았었어요. 그 금액을 갖다가 뭐 적금이나 예금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빠르게 돌렸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빨리 시작을 했고, 거기서 월세 소득을 늘려가기 시작했고, 돈이 모여지면 또 월세 소득을 늘렸고, 이런 식으로 구조로 해서 다소 몇 년 동안 진행한 결과 그분은 현재 받는 월세가 자신의 월급보다 훨씬 높아요. 결국 자신의 월급과 그리고 월세를 이렇게 합쳤을 때 그 돈은 일반 직장인의 몇 배나 돼요. 그거는. 두 번째 방법론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돈 버는 거는 일종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좀 표현을 쓰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이란 게 뭐나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구멍을 메우거나 아니면은 이 구멍에 나가는 물보다 더 많이 부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을 메우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물을 더 많이 붓는 게 빠를까요? 글쎄요. 이걸 돈의 이야기로 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는 소비예요. 그리고 물을 붓는 거는 수입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소비는 내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어들 수가 없어요. 보통의 경제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나아가야 되는 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버는 구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나가는 건 메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건가요? 내가 버는 구조를 더 넓혀야만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정답이 있어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서 내가 투자한 게 뭐 시세가 오르든 해가지고 그 다음 걸 투자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게 올라봤자 크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투자하는 걸 갖다가 여러 개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걸 여러 개를 늘리려면은 결국엔 내 밑자금이 되는 종잣돈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종잣돈은 내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나오죠. 내가 버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이걸 받쳐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는 내 투자 소득으로 더 늘릴 수도 없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월급 아니면 그 월급 외 소득이 나를 갖다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줘야만 이 두 가지가 양립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을 더 많이 늘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건물주가 빨리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떤가요? 이 두 가지 다 안 하지 않나요? 돈이 돌게 만들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내가 받는 돈 이상으로 돈을 더 벌 생각도 안 하지 않나요? 좀만 보면 전세나 자가로 큰 목돈을 갖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소득만 안정적으로 받는 거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양립되는 이상 절대로 부자, 건물주는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돈이 흘러가지도 않게 움켜쥐고 있고,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것도 고정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늘어나지도 않고 멈춰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시중 통화량은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상승되고 있고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움직이지도 않게 딱 소유해서 갖고 있는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속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말해요?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자본주의의 명확한 원리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알면 20대, 30대도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작년에 2030 세대가 건물을 산 비율이 엄청 늘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건물주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수성가형 건물주분들 이야기를 종합해봐도 정말 정확하게 방법만 알고 그 길을 가면 5년 내에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비슷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진짜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건물주들이 살아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은 보통 남들이 가는 길이랑은 다른 길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물주 아이키우기 협회 대표 박익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